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평면도형의 마지막 원과 부채꼴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자,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 많은데요. 우리 초등학교 때 원에 대해서도 이미 배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아직도 동그라미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는 우리 중학생답게 그런 대답 말고 좀 더 정확한 뜻이 필요하다는 건 이제 알 거예요. 그죠? 자, 그 원이란 어떤 도형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렇죠. 한 점, 그렇죠. 평면 위에서 한 점으로부터, 그렇죠. 일정한 거리, 그죠. 일정한 거리인 점들의 모임이에요. 점들로 이루어진 도형이에요. 자, 뭐로부터? 한 점으로부터, 그죠. 그 한 점을 우리가 뭐라고 해줍니까? 그래서 원의 중심이라고 해줘요.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그렇죠. 그 일정한 거리가 원의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일정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 점들, 바로 이 점이죠. 자, 여기다 찍어보시면 바로 요 점, 이 점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이에요. 근데 이게 점이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촘촘히 찍혀서 결국은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원이라는 도형을 이루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기본 도형에서 배웠듯이 도형이 가장 기본 단위는 점이고, 그죠? 그 점들이 모여서 선은 직선과 곡선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원의 경우에는 이 점들이 모여서 곡선을 이룬 도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쉽게는 여러분들이 컴파스를 가지고 컴파스의 중심을 여기 원의 중심이라고 하시고, 그쵸? 일정한 간격으로 벌린 걸 반지름으로 본다면 바로 그 연필들이 점을 그리면서 연결하는 게 바로 원이 되더라. 그래서 컴파스로 이렇게 원을 그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컴파스라는 도구는 결국 원의 뜻에 부합하는 것을 그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도구가 되는 거죠. 사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라고 믿고요. 이제 새롭게 나오는 것은 바로 호, 현인데요. 자, 호라는 건 무엇이냐? 자, 호라는 건 뭐냐면 바로 원 위에 있는 점이에요. 자, 원 위에 점을 잡았을 때, 자, A하고 B가 원 위의 점이라고 합시다. 자, 이 원 위의 점에서 이 두 점에 의해서 이 원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이쪽 부분과, 그쵸, 이쪽 부분, 두 부분으로 나뉘죠. 그쪽에서 이 짧은 부분 있잖아요. 이 짧은 부분을 우리가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 주냐면 호 A B라고 나타내줘요. 자, 요렇게 호, 자, 요런 모양을 나타내줘요. 자, 그럼 이 반대 부분은 뭐라고 하냐? 반대 부분도 호는 호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A에서 B까지요 라고 해주면 지금 방금 나타낸 이 짧은 부분과 혼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긴 쪽 부분은 A에서 C를 거쳐 B까지요 라고 이렇게 나타내줘요. 자, 이것도 호죠. 결국은 원 위에 두 점을 잡으면 그 두 점을 기준으로 호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그죠? 그래서 원의 두 부분으로 나뉜 부분을 바로 호라고 하고요. 그 호 중에서 짧은 부분을 A에서 B까지의 호 AB라고 해주고요. 긴 쪽 부분을 나타내기 위해선 또 다른 점을 잡아서 A에서 C를 지나 B까지요 라고 기호로 나타낼 수 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현인데요. 현이라는 건 원 위에 두 점을 잡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아까 호는 원의 일부분이었죠. 원의 부분이 호였어요. 그런데 현은 뭐냐면 이 두 점을 선분으로 연결한 거예요. 자, 이거는 원의 일부분이 아니죠. 새롭게 생긴 도형인 거예요. 그래서 원의 위에 두 점을 잡아 그걸 선분으로 연결한 것을 현이라고 한다. 자, 그럼 현 중에서 이렇게 원의 중심을 지나는 현도 있겠죠. A하고 C를 잡아서 연결을 했더니 이렇게 원의 중심을 지나요. 자, 이렇게 원의 중심을 지나는 현을 다름 아니라 뭐라고 한다? 바로 지름이라고 한다. 아, 지름이라는 건 이미 원래 알고 있었는데, 아, 지름이 현의 한 종류였구나 라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현과 지름 추가해서 정확한 개념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채꼴을 배울 준비가 되신 건데요. 자, 부채꼴이라는 것은 이 원의 일부분이에요. 일부분인데 어떤 일부분이냐면 바로 호 있죠. A에서 B까지의 호와, 그죠? 두 반지름 있죠? 두 반지름으로 이루어진 요 도형을 바로 부채꼴이라고 해요. 이름을 왜 부채꼴이라고 했는지 딱 보니까 알겠죠? 바로 부채 모양이기 때문이에요. 그쵸? 부채 모양. 물론 이거를 보고 선생님 이건 피자 조각 같아요. 피자꼴 아닌가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거를 일반적으로 부채 모양이다 라고 해서 부채꼴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부채꼴 모양을 기억하시고요. 그 모양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설명하실 수 있으면 돼요. 뭐하고 뭐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한번 적어볼까요? 그렇죠. 뭐와 이쪽 부분 뭐예요?
호죠, 호. 호와 요 두 부분은 바로 뭡니까? 그렇죠. 반지름이죠. 그래서 호와 두 반지름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바로 부채꼴이라고 한다. 자, 부채꼴에서 중요한 것은 이 두 반지름이 이루는 이 각인데요. 이 각을 이 부채꼴의 중심각이라고 얘기해요. 자, 중심각에 따라서 부채꼴의 모양이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중심각 개념을 아셔야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번에는 모양을 딱 봐도 활 모양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말 그대로 활 모양이죠. 이게 요게 활 줄이고 요게 그죠? 여기 구부러진 활 모양인데 요 잡아당겨서 쏘는 거겠죠. 자, 요렇게 활 모양, 이 모양을 기억하신 다음에 이게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설명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렇죠. 요 윗부분은 그죠? 다름 아니라 호, 아까랑 똑같이 호죠.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거 뭐예요? 이거 반지름인가요? 아니죠. 이거 바로 뭐예요? 현이에요, 현. 아, 원위에 두 점을 잡아 그 두 점으로 이루어진 호와 현. 그렇죠. 호와 현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바로 활꼴이라고 한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채꼴과 활꼴을 구분할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 추가로 설명하면 아까 현 중에서 중심을 지나는, 그쵸? 이렇게 중심을 지나는 현을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지름이라고 했죠. 자, 그럼 이때 지름과 그때의 호로 이루어진 이 부채꼴은 바로 무슨 모양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반원이 되겠죠. 그래서 반원도 뭐의 일종이다? 그렇죠. 활꼴의 일종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부채꼴의 성질을 알아보시면 되는데요. 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부채꼴들을 여러 개 그려놨는데 마치 그렇죠? 뭐 피자를 여러 조각 나눠 놓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오렌지를 이렇게 그죠? 단면으로 자른 것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자, 여기 지금 표시되어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중심각이에요. 중심각. 그죠? 자, 중심각의 크기가 다 같은 거예요. 중심각의 크기가 다 같은 이러한 부채꼴을 지금 몇 개 그려놨습니까? 6개 그려놨죠? 이 6개 그려놓은 걸 보시면 잘 보세요. 이 부채꼴의 크기가 같을 때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그쵸? 부채꼴의 넓이는 어떨까요? 아, 이건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건데요. 우리가 중심각을 같게 맞추면 바로 호의 길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같아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호의 길이가 같다. 그 다음에 중심각이 2배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봅시다. 중심각이 2배가 되면 이렇게 2배가 되면 호의 길이도 2배가 되고 있죠. 2배가. 그 다음에 중심각이 3배가 되면 호의 길이도 3배. 중심각이 4배가 되면 호의 길이도 4배. 아,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바로 우리가 정비례라고 하죠. 자, 정비례. 뭐랑 정비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채꼴의 중심각과 부채꼴의 중심각과 발음이 좀 그러네요. 중심각의 크기와 뭐 호의 길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바로 정비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아까 넓이도 얘기했는데요. 자, 넓이도 마찬가지죠. 넓이도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넓이도 같다. 그죠? 근데 2배가 되면 넓이도 2배가 된다. 따라서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와 정비례하는 것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뿐만 아니라 뭐도? 그렇죠. 넓이도. 부채꼴의 넓이도 정비례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억해 주세요.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와 그죠? 네, 호의 길이 넓이는 어떻게 된다? 정비례한다. 자, 여기서 호와 비슷한 현에 대해서도 추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자, 현의 경우는 어떨까요? 자, 현의 경우는 중심각의 크기가 같을 때, 그렇죠. 현을 그리면 그 길이가 같아져요. 왜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삼각형의 합동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죠? 반지름의 길이가 같고 그 사이 끼인 각이 같으니까 두 삼각형의 합동이다. 그죠? SAS 합동이죠? 따라서 두 현의 길이는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중심각이 2배가 됐어요. 중심각이 2배가 된 부채꼴의 현은 바로 이거죠. 자, 이 현의 길이는 얘 2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2배는 이 길이 더한 게 2배인데 이 길이는 그 길이보다 더 짧아지잖아요. 따라서 주의할 점은 부채꼴의 현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같지만 정비례하진 않아요. 중심각의 크기가 2배가 된다고 해서 현의 길이도 2배가 되지는 않는다. 그 주의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